만 몇천 명 왔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방송이라는 건 17만 명 정도가 보는 거죠. 성남과 원정 경기 때 SBS 스포츠가 했는데 1.37로 이게 증가가 됐어요. 22만 6,700명이 축구를 구매를 한 겁니다. 돈을 안 냈지만 실제로 구매를 했다는 표현은 뭡니까? 거기에 실제로 시청자들은 돈을 내고 보죠. 왜 돈을 내고 보는 거죠? 네? 왜 돈을 내고 본다고 제가 얘기를 할까요? 광고. 그렇죠. 광고예요. 광고주들은 돈을 내고 저걸 하지만 여러분들은 라면 광고가 들어갔던 신발 광고가 들어갔던 뭐 하면 그것을 소비자가로 환산이 돼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돈을 낸 겁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부산과 원정 경기 때 공중파 KBS에서 했더니 4.33%. 이게 아마 그 올해 뭐 프로야구 통틀어서 기분 좋은 거예요. 네? 최고의 시청률 아마 기록했을 거예요. 85만 8,900명. 이게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사람들이. 네? 사실 4.3 이거 좀 창피한 거예요. 한 8%대 9%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네? 자, 부천 홈 했을 때 SBS가 했을 때 0.76으로 이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4.3%에서 수원과 뭐 라이벌전이고 뭐 하니까 홈 경기 때 5.93%로 급신장해서 100만 명 정도가 축구를 봐요. 그러면 이것은 축구인들일 뿐이 아니라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자, 프로야구의 광고를 할까, 프로축구로 광고를 할까 그러면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4.33% 이게 지금 프로축구,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프로농구, 야구, 뭐 씨름 뭐 할 것 없이 했는데 최고 시청률이면 광고주들은요 아주 도사입니다. 네? 그러면 축구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스포츠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게임을 해야 되느냐? 극단적으로 스포츠 경영학자들은, 스포츠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축구 선수들은 팀을 위해서 성적을 웃기지 말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텔레비전 카메라 때문에 게임하는데. 네? 자, 베컴이 레알 마드리드에 왔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와서 베컴이 실제로 팀에 기여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근데도 베컴 데려다 계속해서 게임 내보내죠. 왜 내보낼까요? 그게 바로 마케팅 효과 때문에 내보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박주영이 한번 뺐다고 칩시다. 박주영이가 빠졌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에? 이거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냥 부러져가지고 말이죠. 요즘에 만나면 정말로 박주영 잘하냐고 물어보는 사람 수도 없이 만나요. 제가 식당 가도 그렇고 또 텔레비전 보는 사람 정말 박주영이 잘하대요. 에? 우리가 광고 효과 중에서 제일 좋은 무슨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구전 효과예요. 구전 효과. 말로 전달하는 게. 에? 자, 우리가 텔레비전을 예를 들어서 산다 그러면 우리가 제품에 대한 그 인지를 하기 위해서 접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문 광고도 있고 텔레비전 광고도 있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객 감동과 고객 만족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아세요? 고객 감동, 고객 만족. 네? 고객 만족은 내가 삼성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샀어요. 그렇잖아요. LG 냉장고를 사봤더니 이게 제품이 좋아. 근데 동네 분들이나 친척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야, 난 냉장고 갈 때가 됐는데 뭘 사야 되냐? 야, 내가 삼성 써보니까 내가 LG 걸 써보니까 좋다. 그걸 사라. 네? 그게 고객 만족이에요. 고객 감독은 뭐냐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온 동네 반대부터 이야, 내가 냉장고를 사봤더니 말이야. 냉장고 끝내주더라. 미국에 제너럴 일렉트릭보다 더 좋더라 말이야. 디자인도 예쁘고 그다음에 전기료도 싸고 말이야. 막 온 동네 다니는. 축구 구경 갔더니 재밌더라 말이야. 박주영이 나오는데 야, 운동장 갔더니 4만 넣는데 박수 짝짝짝 치고 뭐 거기서 뭐 전광판 이용해가지고 막 퀴즈하고 어쩌고 저쩌고 페널킥도 하고 말이야. 야, 재밌대. 다음 경기 수원이랑 해. 차범근이랑 이장수랑 싸우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구전이 막 돼야 돼. 근데 알맹이 박주영이 빠져보세요. 대표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뽑아가면 10년 뒤, 20년 뒤, 5년 뒤 한국 축구는 어떻게 되니? 네? 자, 여기 책에 유첨되어 있는 설문조사를 제가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연구자인 제가 4가지로 묶어봤어요. 현행 축구협회 대표 선수 소집 규정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현행 대표 선수 소집 규정에 대한 내용 이해 정도, 그리고 현행 대표 선수 규정이 캐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표 선수 소집 규정 개선 방향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스포츠 경영을 한 사람으로서의 프로축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지금 논문에 제시되어 있지만 연구의 제한점을 제가 두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제한점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죠. 하나는 KF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여자 대표팀과 남녀 풋살 대표 선수 소집 기간은 제외시켰다. 그리고 설문지 및 면담 대상은 현 프로구단 관계자 및 전 현직 감독으로 한정했다. 왜? 질적 연구를 해야 되겠다. 질적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일반 팬들한테 물으면 KF 규정도 모르고 JF 규정도 모르고 FIFA 규정도 모르는데 그것이 연구의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현 프로구단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전현직 감독으로 국가대표 감정을 했거나 그렇다면 이 규정에 대한 이해도에 있는 관계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설문 대상이나 인터뷰 대상으로 제가 이제 한정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KF 규정은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국제축구연맹, 일본축구연맹, 잉글랜드, 브라질 규정을 기초로 해서 제가 작성을 해서 제시를 했다. 연구의 제한점을 이제 제시를 해서 이 네 가지의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KF의 규정 인지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현행 KF 규정 이해도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맨날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37%밖에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를 보고 있었다. 매우 자세히 14%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설문지에 KF의 규정, FIFA 규정, JF 규정을 붙여줬어요.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런 거죠. 이 이유는 어디 있느냐? 제 나름의 연구자로서 제가 판단할 때는 뭐냐면 프로구단 단장들이 홍보 담당이든 그렇지 않으면 뭐 부사장이든 중형을 맡고 있으면서 프로구단 단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요도를 따지면 기업이 더 바쁘다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또 한 가지는 축구협회에서 강제 규정으로 했을 경우에 누구도 대항하지 않았던 그런 문화가 영향을 끼쳤다. 그거 뭐 알아봐야 되지도 않는 거 쌓아봐야 되지도 않는데 뭐 규정할 게 뭐 있느냐. 부딪혀봐야 손해다. 이런 것들이 규정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 자, KF 규정에 대해서 당신들은 만족하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불만족이 무려 60%고 그리고 매우 불만족이 18%, 78%, 매우 만족 2%, 만족이 20% 정도예요. 자, 재밌는 거 한번 얘기를 하죠. 13개 구단에게 물어봤어요. 자, 현대 구단 다 했죠.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여기는 뭐 연구 논문에는 이제 제가 표시를 안 했지만 그런 것들을 여기에 반영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제가 발표 때는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정현수 씨 이거 오마이뉴스에 나중에 녹화한다는데 그거는 삭제를 시켜주고 혹시 이거 기사를 떼면 삭제를 내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설문지에 국가대표팀 감독을 했던 사람에게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받았느냐 안 받았다. 팩스로 또 보냈어요. 받았느냐 안 받았다. 서너 차례를 보냈어요. 회신을 안 한 사람도 있었고 이것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참나 이 정도로 축구가 이렇게 무섭니다. 이게 무서워요.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K리그의 활성화 저해 요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크다, 매우 크다, 70%. 그리고 KF의 규정 차이점을 FIFA나 잉글랜드 규정이나 뭐 이런 건 차이를 알고 있느냐? 자세히 27%. 그것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인지도의 부분에 보면 이렇게 갈등이 있고 또 기업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고 그렇게 절실한 부분인데 매우 자세히 알고 있다가 최소한 절반 정도는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FIFA 규정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단 관계자들 잘 모르고 있어요. FIFA 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없었어요. 여기 지금 번역을 해서 뒤에 붙여놨습니다. KF 규정은 이쪽인데 FIFA 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면 신문에 한번 여러분들 이제 유의해서 보세요.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협회와 구단들이 주장하는 그 차이 있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소집 적용 대회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FIFA는 올림픽, 월드컵, 예본선, 그 다음에 대륙간컵, 그리고 프렌들리 매치 4개 대회만 돼 있는데 한국의 KF 규정은 아시안게임, 뭐 무슨 동아시아 대회, 뭐 기타 대회, 그 다음에 FIFA 대회, 그 다음에 AFC 대회, 그 다음에 프렌들리 매치,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타 대회까지 하면 10몇 개 대회. 적용 대회수에서 많다, 매우 많다. 그래서 86% 정도가 많다. 대회 소집 기간도 길다, 너무 길다. 이것도 역시 80%가 훨씬 넘는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KF 규정 합리성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매우 불합리하다. 92%나 구단들은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볼 때 갈등 가능성도 보면 무려 98%인가요? 98%도 87%인가요? 그 갈등의 요인이 있다라고 여기에 설문조사에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KF 규정이 캐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면 팀 경기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집에 가서 설문지 내용을 보면 그 설문지 내용들을 영향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은 것들이 있어요. 그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팀 경기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 87%가 높다, 매우 높다, 뭐 이런 현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영 수지 악화 요인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다, 매우 절대적이다, 82%. 책임 추궁 대상에서 보면 감독 코치가 72%, 감독들에게만 물어보니까 100%가 이거는 KF 규정 때문에 감독들이 이거는 내가 뭐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잘리는데 결정적이다. 100%가 여기 동의해요. 단장도 일정 부분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홍보 및 수입 중대의 대표 선수가 소집이 됐을 경우에 이 영향을 물어보니까 여기도 역시 90%가 여기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제시했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소집 규정을 개선해 볼까? 물어봤더니 그 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0 몇 %입니까? 8%인가요? 그죠? 98%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찬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규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K리그 활성의 94%. 그리고 축구협회나 일반 축구 팬들이 얘기하는 대표팀 중심은 4%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집대회 이것도 구분을 시켜주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바람직하다. 86%.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것도 굳이 대표팀을 가동할 필요가 있느냐? 프로 선수들. 그랬더니 반대를 78%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지금 제시되고 있는 KF 규정에서 그 생산자 집단들은 과연 그 대회에 대한 밸류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나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라 보았더니 월드컵 대회를 단연 최고의 그 비중 있는 대회로 보고 올림픽.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같으면 세 번째 어떤 걸 찍겠어요? 예? 뭐 요즘 A팀 나가는 대회들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시안 게임은 이게 병역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7위로가 있고 세계 청소년 대회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도 지금 언론의 박주영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으니까 그 현상으로 저는 이걸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했던 동아시안맹, 뭐 유니버시티에 이것들은 뒤로 가서 하이그룹에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제 친선 경기보다도 이 대회들은 그 일본은 말이죠. 여기 논문에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만 일본은 FIFA 규정 외에는 그 하고 있죠. 제가 70년대 때 그 일본의 실업 대표 선수 실업 선발이죠. 그거하고 연수대학교는 이제 개요대하고 이제 챔피언에 대해서 일본에 가서 일본의 얀마 디젤 그 당시에 최강 팀이었었습니다. 얀마 디젤 가마모토가 뛰었던 팀이거든요. 이제 그 팀을 포함을 해서 그때 일본의 축구가 셌던 것이 개요대는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와사다나 주오다이가쿠라서 이제 중앙대학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신일본 제철 이런 팀들이 일본에서 강한 그 팀들이었었는데 연수대학교가 이제 가서 그 당시에는 연수대학교가 저희들이 포항제철 이혜택 선배 뛰었던 그 팀들도 우리가 우승을 한창 할 때입니다. 최강팀이었어요. 제가 대학에서 뛸 때 대통령배 선수권 대회 우승하고 그랬었으니까 4관왕 5관왕 때. 그 일본 가면 일본 팀들을 우리가 대부분 막 이기고 그랬었어요. 신일본 제철이나 얀마 디젤이나 이런 팀들 해도 이겼는데 그때부터
일본은 아시아존 대회 안 나왔어요. 우리 그때 메르데카바에 킹스컵 우승하면 카프레도 군이 입차해가지고 감독 누구, 코치 누구, 내 선수들 가지고 광화문까지 막 꽃가루 뿌리고 막 그럴 때요. 일본은 그때부터 이미 68년 그 멕시코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고 일본의 축구 시스템은 유럽 시스템으로 다 갑니다. 아시아존에서 열리는 치전대에 나오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의아한 게 있죠. 지난번에 그 아시아 선수권대 우승했잖아요. 근데 그건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나왔느냐? 그때는 벌써 1년 전, 2년 전에 J리그와 구단들과 일본 축구협회가 상의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합니다. 자, 내년도에 아시아 선수권대가 있는데 J리그를 조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리그가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대표 선수가 빠진 팀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죠. 중국도 대표 선수 소집 규정이 뭐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를 하죠. 많아도 중국도 대표 선수가 소집되면 C리그가 안 열립니다. 안 열려요. 청소 대표 누가 빠져나가도 그 빠져나간 구단이 팀 성적에 영향을 받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리그 규정에 가까운 어떤 답을 준 거죠. 네? 반대는 불과 2%였습니다. 2% 뭐 A매치 뭐 경기력 뭐 어쩌고 이제 그런 적인데 이거는 뭐 여기에 표를 던진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13개 구단 중에 어떤 그런 영향을 끼쳤다고 연구자는 해석을 합니다. 아시안게임 소집기간 단축하는 거 찬성이 이렇게 나왔고 구단 간의 갈등 해소 방법에는 구단과 연맹 의견을 수렴해라.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것을 협의를 하자. 현 축구협회 현행 규정은 존중하는 게 2%밖에 나와요. 분쟁 조정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했더니 12%가 찬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 모임에 하는 것도 86%가 찬성을 하는 그런 저희가 됐죠. 자, 제가 제시했던 그 축구협회 규정 개선 그 방향을 보면, 자, 축구협회가 중심에 있죠. 구단과 연맹은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에서 대중문화 기능주의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정몽준 회장 집행부만 이렇게 해왔느냐? 그건 아니죠. 왜 이렇게 축구 지금 문화가 잘못됐는지 그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요인이 이렇게 우리 축구 대표팀에 대한 축구 문화에 이런 영향을 끼쳤다고 왜 어떤 이것이 이런 영향을 끼쳤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물어보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이라고 제가 배웠는데 왜 이게 제가 지금 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들 잉글랜드 월드컵 때 북한이 나가서 몇 강에 올라갔죠? 8강 갔죠. 깜짝 올랐습니다. 주적 개념이 아주 강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됐죠? 뭘 만들었죠? 네? 양지팀 만들었잖아요. 네? 며칠 전에 뭐 시사저널인가 어디서 김영욱이 프랑스에서 사료 분석이 저기 했다고 뉴스가 터졌었죠.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그냥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양지팀을 만들어서 대표 선수를 다 모아가지고 1년 365일을 합숙을 했어요. 1년 365일을. 에? 1년 300. 그리고 그 당시에 대표팀에 뽑힌 그 기업들은 그 선수들은 승진도 시켜주고 고가도 높게 해주고 보너스도 주고 그랬어요. 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기업이 협조를 해야지 안 했다면 죽죠. 그게 바로 승리주의 지상주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의 그릇된 축구 문화에 영향을 끼쳐온 겁니다. 이게. 그것이 곧 대표팀 중심의 정책으로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협회와 팀을 갖고 있는 기업 간의 관계는 상호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만들었다. 그죠?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승리지사주의 패러다임을 대중문화기능주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되고 대표팀 중심 정책을 국내 리그 중심의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회 이것을 상하관계를 연맹과 구단 간의 상하관계를 상호 균형적인 평등한 관계로 이것을 바꿔가야 된다. 그래야만 한국 축구가 발전이 되고 프로구단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축구협회는 새로운 축구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있는 수입은 줄어들지만 3년 뒤, 5년 뒤에는 시장의 사이즈가 커지고 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한국 축구는 더 빠른 속도를 갖고 앞으로 뛸 수 있다. 연간 소집 원칙은 FIFA 규정은 간단합니다. FIFA 대표선수 소집 규정 제1조 원칙 1, 2, 3항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1항, 2항, 3항 이거 간단해요. 1항에는 협회가 대표 선수로 소집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나 구단은 이에 응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항에 보면 1조 1항 이 내용이죠. 따라 구단은 FIFA 경기 일정과 FIFA 집행위원회에서 특별히 결정한 경기에 선수를 보내줘야 한다. 집행위에서 특별히 결정한 경기는 뭐냐면 대륙간컵 대회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하는 게임 그리고 올스타전 그리고 뭐 유니세프 뭐 해서 뭐 이런 경기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저기죠. 여기에 그 경기 일정에는 매치 캘린더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 매치 캘린더에 보면 1년에 13경기나 12경기 정도가 제시가 되는데 그 12번, 13번에는 올림픽 예선, 월드컵 예선까지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MH 데이가 있죠. MH 데이에 이 경기 일정이라는 건 바로 매치 캘린더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망에 보면 재밌는 겁니다. FIFA 경기 일정이 매치 캘린더 일정이 아닌 경우에는 선수를 보내줄 의무가 없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박주영 선수가 뛰는 부산컵은 매치 캘린더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한흥수 단장은 FIFA 규정대로 해달라. 근데 이것이 FIFA 규정이 7월 1일부터 더 강화돼요. 이것을 만약에 어기고 하게 되면 벌칙을 주게 강화를 시키기로 시행을 하라고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서 제시한 개선 방향은 FIFA에서 규정하는 원칙을 적극 반영한다. 그리고 FIFA 규정에 플러스에서 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컨센서스나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죠 해서 알파 규정에는 따라갈 수 없잖아요. 일본 애들이. 그죠? 그래서 C라고 제가 해서 캐리거 일정을 절대로 고려를 해서 하라. 수평적인 관계가 돼서 협회와 구단들과 협의만 하면 갈등 문제 전혀 문제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J리그나 C리그나 해서 이미 A매치 캘린더에는 내후년까지도 지금 다 제시가 돼 있어요. 그걸 갖고 놓고 올해 부산컵, 수원컵 뭐 얘기를 했더니 프로구단의 고위 관계자 뭐라는 줄 압니까? 저한테? 신 의원님, 신 박사님. 박주영이가 그렇게 클 줄 알았습니까? 작년에 박주영이가 프로리그 들어올 줄 알았습니까? 그 문제가 없었으면 싸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FIFA 규정 플러스에서 이 C라는 것은 협회와 구단 상관의 철저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소집 기간 결정과 리그 일정을 사전에 조율을 하라. 그러면 세부령에 있으면 FIFA 주관대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거죠. AFC 주관대, 기타 대회 이런 것들을 KF 규정도 적용을 해서 FIFA 규정을 원칙을 적극 반영해서 소화를 하라. 원칙은.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죠. 자, 이제 FIFA 규정, 그 FIFA 주관대를 보면 월드컵, 올림픽, 예선, 본선,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 그 예선전은 FIFA 주관대가 아니라 AFC 소관이죠.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대회 성적을 갖고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 출전 티켓을 주기 때문에 그는 AFC 소관으로 갑니다. 대륙 선수권대 친선 경기, 친선대 친선 경기. 자, 이제 그 KF 규정은 제가 아까 제시를 해줬고, JF 규정을 보면 FIFA와 동일 플러스 알파, 대륙 선수권대회는 JF는 그 언급이 FIFA 규정대로 가고요. 여기도 친선 경기도 FIFA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죠. 자, FIFA는 이걸 똑같이 가는 거죠. 4일 전,
14일 전, 첫 경기 14일 전, 경기일 48시간 전. 자, FIFA 규정 개선해서 보면 우리도 극동 지역에서 열릴 때는 FIFA 규정을 준수를 하자. 첫 경기 4일 전에 소집하자. 그리고 중동 경기 때는 플러스 1일. 아시아는 유럽하고 틀리기 때문에 하루 그저 시차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자. 그리고 여기도 올림픽이 했을 때 FIFA 규정 플러스 10일. 뭐 이런 합의가 되면 14일이지만 첫 경기 14일 전이지만 K리그 일정을 조정을 하면 20일 전에 소집할 수도 있는 거다. 일본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 상호적인 예를 들어서 자 프로구단 관계자들 대표팀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이게. 그럼 이거 열린 마음을 갖고 조정을 해라. 이게. 그래서 이 개선안도 사실은 FIFA의 기준에 따라가자 이제 그런. AFC 주간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FIFA 규정을 적용을 하고 플러스 1일 중동에서 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역시 이제는 이건 아시아는 이제 우리가 월드컵 4강까지 갔는데 이거 뭐 이렇게 저게 하면 됩니까 이게? 일본은 이미 도쿄 올림픽에 그 멕시코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고 나서 이미 탈아시아를 선언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도 2002년 월드컵 끝났으면 이제는 우리도 탈아시아 할 때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유니버시아는 상징적으로 이것은 소집을 제외 한번 시키자고요. 자, KF의 목적과 K리그 목표 상호 규정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축구협회와 K리그 구단 간의 축구 문화 지체 현상을 극복을 하자. 그리고 축구협회, 연맹, 구단 이 마인드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갖고 제가 논문에서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축구 발전과 K리그 활성화는 축구협회뿐이 아니라 연맹, 구단, 미디어, 팬 모두가 다 중요하다. 미디어도 특히 이것이 활성화되면 미디어도 광고 수입이 증대가 되고 그다음에 시청률도 높아지고 축구의 산업을 통해서 여기도 이윤 창출이 됩니다. 이것은 축구협회와 구단 간의 갈등으로만 볼 사항은 아니다.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공동의 목표와 거기에 대한 이익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통 분모를 축구라는 것이 발전이 되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그런 공통 분모가 있어야만 바로 이런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제 보시죠. 1983년 프로축구가 출범이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 유공팀 유니폼을 입고 할렐과 개막전에 전 뛰었습니다. 이전에는 금융단 축구가 융성을 했던 장덕긴 회장 시절에 금융단 축구가 융성을 했었어요. 이때는 한국 축구는 아시아 최강의 목표였었어요. 버마를 꺾어야 되겠다. 말레이시아를 이겨야 되겠다. 여기 83년도 이전에 우리 여기 젊으신 분 몇 살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에? 그럼 버마랑 게임하는 거 못 봤죠? 에? 월남이랑 게임하는 거 못 봤죠? 여기 계신 분들 봤죠? 에? 대통령배 국제축구대, 뭐 박스컵, 그다음에 저 뭐야 메레드캅에 뭐 그때 제가 그냥 메레드캅 갔는데 쿠웨이트를 만났는데 무서워가지고 정말 축구 잘하더라고, 막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랬던 시절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축구는 대표팀 중심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팀이 이기면 뭐 국민들 난리 나고 카프레이드 아시아 그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웃기는 거예요, 그죠? 그 무슨 킹스컵 퀸스컵 우승하고 메르스컵 우승했다고 카프레이드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업들은 대표팀 중심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죠. 이때는 뭐 이견이 없었어요. 근데 83년 이후에 저는 프로축구 확립기로 제가 이것을 정립을 했어요. 2002년 월드컵 때까지 이때죠. 그래서 이때는 탈아시아를 우리가 선언하죠. 이때 시장에 뭐 그렇게 선언은 안 했지만 그런 저기로 갔죠. 프로축구가 생기면서 당장 86년도 우리가 멕시코 월드컵 예선에서 32년 만에 월드컵 티켓을 따지 않습니까? 83년도 슈퍼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축구는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자, 83년에 제가 일화를 얘기를 해드리죠. 제가 77학번입니다. 81년도 제가 2월 달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당시에 가장 저 축구 선수들한테 대우를 잘해주고 했던 것이 대우 축구단이 있었어요. 그때 세안자동차 축구단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축구단에 제가 이제 입단을 해서 생활하다가 육군 대표팀 그 당시에 이제 축구팀으로 저는 이제 갑니다. 그게 왜 갔냐면 그때 그 세계 군인 선수권 대회가 있다고 그래서
충이 팀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하는 대표 선수들이 다 있었습니다. 박성화, 조광래 뭐 해가지고 전부 그 대표 선수였었는데 충이 팀이 연세대학교한테 만나면 이기지를 못했어요. 왜 실업팀들이 그 당시에 대학팀을 못 이겼냐면 실업팀에 가면 자기 인생에 목표가 없잖아요. 이제 끝난 거예요. 하다가 은퇴하면은 뭐 은행 가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실업팀에는 자기가 뭐 직급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니까 어떻게 돼? 저녁 때는 술 먹고 놀고 당구 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축구가 늘질 않죠. 프로축구라는 게 얼마나 우리 축구 발전에 기여를 하는 줄 아십니까? 대학은 내가 졸업하고 그렇지만 내가 대학 다니는 동안 대표 선수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축구가 그때는 쎄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수준이 지금 대학하고 프로팀하고 게임 붙여보세요. 게임도 안 되잖아. 전반적인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83년도 프로축구가 생기고 나서 어느 정도로 축구가 달라졌냐면 선수들이 담배도 안 피죠. 술도 안 먹죠. 그중에 몇 선수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어떤 선수는 또 고스톱 치는 선수들이 실제로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자기 몸 관리 이제 철저하게 하죠. 게임 이기면 뭐 승리 수당 주죠. 막 그러니까 선수들이 정말로 프로로 변하는 거죠. 프로야구가 82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금연당 축구 용성기에서 시장이 성숙돼서 이 단계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시장은 제일 중요한 시장은 확대가 되고 시장이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것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축구 선수들 보고 가장 아마 그저 설문조 해가지고 존경하는 대통령 꼽으라면요 누굴 꼽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전두환 대통령 꼽을 거예요. 축구뿐이 아니라 아마 야구도 그럴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문화적인 시각에서 보면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3S 정책 중에서 바로 스포츠와 스크린에 관련된 정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82년도에 프로야구를 만들어서 MBC 방송을 통해서 종일 그냥 한 게임도 빼놓고 중계를 틀어제꼈죠. 프로축구 제가 83년도에 육군팀에 있다가 육군팀 아까 육군팀 제가 간 얘기 더 얘기할까요? 그러다가 대호팀에 갔는데 대호팀이 이제 충인팀이랑 해가지고 뭐 결승전에 만났는데 대호팀에 또 있을 때 대호팀한테 지니까 그때 김복동 장군하고 그다음에 윤택균 장군이 있었어요. 저 신문 선생님 잡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백채에 실려가지고 그냥 군팀 간 겁니다. 아니, 그때는 권총 차고 축구장 왔어요 진짜로. 헌병대장이. 야 심판 말이야 이 새끼 말이야 헌병대장이 총으로 쏜다 그러고 그때 군대 쓰였습니다. 지금도 웃기는 얘기인데 지금 같으면 아마 신문에 날 얘기예요. 육군팀에서 게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막 헌병차에다가 이거 앵앵앵 거리고 가요. 319 가도로 버스 올라갑니까? 예? 육군 대표팀 올라갑니다. 앞에 헌병차가 뺑뺑뺑뺑뺑 돌아가 앵앵거리고 저 헌병 그 있죠? 예? 오토바이 타고 샥 가요. 그러면 뒤에 딱 배차가 또 해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선수단 버스 뒤에 앰뷸런스 싣고 육사에서 나와가지고 육군팀이 그 육사에 있었거든요. 앵 거려가지고 다 비키는 거야. 까부러다 죽네. 그때 군사 그때 최고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80년에 봄 해가지고 뭐 81년도 82년도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때. 계엄령 사나이 뭐 그러니까 육군팀 게임 간다면 시끄러운 거예요. 심판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봐야지 안 됐다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83년도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축구를 해서 그때 야구는 MBC, 축구는 KBS가 해낸다 그래가지고 83년도에 K리그 아니 슈퍼리그지. 슈퍼리그 개막해서 시즌 끝날 때까지 축구 팬들이 들으면 지금 환장을 노리시죠. 한 게임도 빼놓지 않고 전 게임 중계했어요. 기억하세요? 예? 축구를 전 게임 중계를 했다니까. 근데 그때는 재밌는 게 뭐냐면 경기 방식이 토요일 날 게임하고 일요일 날 게임하는 거야. 제가 프로팀에 있을 동안 전 게임을 다 뛰었어요. 한 게임 딱 빠졌어요. 어깨가 부러져가지고 챔피언 대호랑 하다가 이공이. 그거 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게임 뛰는데 그게 게임입니까? 그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한 게임 뛰면 3, 4kg가 빠져나가요. 체중이. 그리고 일요일 날 가면 게임을 하는데도 관중들이 꽉꽉 메어 터지지. 카메라 와서 비춰 쏴치 모르니까 막 죽을 똥살똥 뛰었다고. 그것이 83년도에 이것이 큰 기여를 해서 86년도 멕시코 월드컵에 우리가 본선에 가는 기여. 제가 앞서도 강조했지만 누구도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것을 분석을 했지만 바로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는 월드컵에 다시 갔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때는 탈아시아
프로가 있었지만 이때도 대표팀 중심의 문화가 똑같던 거죠. 2002 월드컵 때까지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협회와 기업들 간의 관계를 보면 수동적인 순종을 하죠. 적극적인 순종에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축구협회든 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그 축구 문화든 미디어든 이제는 프로축구 발전기로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목표도 선진국적인 축구 문화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대표팀 중심에서 대표가 더 프로 중심보다 더 컸던 부분에서 국내 리그 중심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 관계도 수평적인 관계로 바꿔줘야 됩니다. 일본이 이미 70년대 후반에 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축구는 결코 탈아시아하고 그리고 세계 축구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축적을 할 수가 없대요. 축적이 안 된다. 자, 이제는 그러면 한국 축구 발전이라는 데 대해서 협회는 적극적으로 이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여야 돼요. 만약에 대표팀 소집이 적게 돼서 돈이 부족하면 정몽준 회장 돈 더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축구를 통해서 정몽준 회장은 얼마나 많은 베네핏을 얻었습니까? 돈 더 내라 이거예요. 자, 협회에서 정 회장이 일부 네티즌 중에서 분위기를 끌고 가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 하냐면 역대 축구회장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70년대, 60년대 한국 축구를 제대로 본 겁니까? 그 당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전장에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 축구 문화와 지금의 시장 상황과 이걸 갖고 얘기를 해야죠. 김우중 회장은 그 당시에 80년대 때 정몽준 회장한테 넘겨주기 전까지 1년에 20억인데 그때 20억하고 지금하고는 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일방적으로 돈을 써서 그때 수입이 뭐 있었습니까? 최수정 회장한테 뭐 있었습니까? 장덕진 회장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한국 축구의 금융단 축구 문화가 없었다면 한국 축구에 지금 오늘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협회는 정말로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뿐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지금 축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잘못된 부분은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팬과 미디어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갖고 또 축구라는 상품을 갖고 축구라는 것은 다국적 브랜드 싸움에서 한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어떤 브랜드 자체를 고지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익적인 관점에서 축구를 더 많은 보도를 기회를 창출하고 축구가 갖고 있는 산업적인 시각에서의 어떤 그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편집국이든 그렇지 않으면 경영주가 축구를 전략적으로 키워줘야 됩니다. 저는 대한체육회 이사도 했습니다. KOC 위원도 했습니다. 이제는 스포츠는 산업이고 또 축구는 그 산업의 중심에 있고 안 된 얘기지만 이제는 메달을 우리가 수영에서 따고 다른 종목에서 딴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삶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축구뿐이 아니라 우리 지금 스포츠는 다 병들어 있어요. 하키팀 몇 팀입니까? 핸드볼팀 몇 팀입니까? 금메달 따요. 거기에 선수들의 인격은 망가지고 있고 욕과 체벌이 만연해 있고 유럽이 우리나라처럼 두들겨 패고 선수들에게 메달 따면 보너스를 주고 그러면 아마 핸드볼, 하키 우리가 못 이길 거래요. 이제는 스포츠의 본연의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아마추어는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왜 프로팀을 안 만드느냐 이게. 그것은 산업화되지 않는 바로 정부에서도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이것은 변해요. 경쟁력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국가적인 정책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여러 종목에 나눠서 집중한 전력을 갖고 축구가 만약에 잘 되면 그것은 기업에 수입을 창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문광부 장관이라면 나는 정말입니다. 축구 쪽에 집중. 야구인들 불러서 얘기를 할 겁니다. 며칠 전에 김재박 감독께서 월드컵 경기장 뭐 얘기를 해서 오마이뉴스가 뭐죠? 오마이뉴스 말고 김어준 씨가 하는 뭐죠? 딴지일보에서 전화 왔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 뭐 탁 터지자마자 전화가 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 김재박 감독하고 직접 통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유무영의 우리의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월드컵 경기장을 야구장으로 바꾸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데 그런 얘기를 하실 리가 없을 겁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 야구장 만드는 데는 찬성한다 이거 만들어라 이거죠. 저쪽에 경마장에 동구장 만드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거기도 지금 뭐 동구장 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는 스포츠가 커지면 야구든 뭐 축구든 좋아진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시각에서 놓고 보면 산업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우선순위를 아까 우리가 저 축구협회 그 규정에 돼 있는 적용 대수를 갖다 우선순위를 물어봤듯이 나는 우선순위라면 단연 축구가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연맹은 자생력을 구축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연맹은 한번 구조를 한번 보죠. 연맹이 정말로 발전하려면 연맹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돼요. 연맹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할 때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전임 유상부 회장의 포항 포철팀 있었죠. 회장사팀 있죠. 그리고 협회 파견 이사들이 있어서 이 투표를 하게 되면 절묘할 정도로 이거는 투표하면 매번 진취적이고 그리고 기업적인 시각의 어떤 그런 전략이 선택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대요. 그래도 이번 설문조사에 이 정도의 어떤 그 의사 표명을 한 것은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맹도 이런 자생력을 구축하는데 정말로 기업은 적자가 나면 도산된다는 그런 시각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죠. 기업들은 이렇게 적자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 재밌는 거예요. 왜 하고 있을까요? 유럽 같으면 지금 문 닫습니다. 적자 나도 모기업에서 돈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단 뭐 사무총이든 단장이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나 같으면 지금 축구를 하는 사람들 같으면 인건비 대폭 줄일 겁니다. 무슨 사장님 차가 있고 뭐 단장 차가 별도로 있고 뭐 기사가 붙습니까? 경영수지 악화 요인 중에서 그것부터 체중을 빼고 그래서 자생력을 구축하도록 연맹이나 구단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와 선수 의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게임해야 되느냐? 13개 구단이 다 우승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13개 구단이 다 우승을 합니까? 그러니까 뒷다리 걷어차고 심판 판정에 불복하고 이 문제가 심각해요. 자, 이탈리아 리그에 가면 업다운 시스템의 하위 그룹들은 떨어지지 않고 수입을 증대시키려고 하죠. 어떻게 AC밀란이나 인터밀란이나 유벤투스처럼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까? 그건 되질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걔네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과 지출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와 선수들은 게임을 하면 자기의 게임을 보러 자기의 연봉을 주는 또 연봉을 보장해주는 미디어가 와서 방송을 하면 시청자들을 위해서 게임을 해야죠. 광고주들을 즐겁게 해줘야죠. 그리고 운동장에 있는 팬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최상의 게임을 하기 위해서 선수 스스로가 경기력을 증대를 시키고 동업자 정신을 상대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엊그저께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 밤에 나가는 거 하는데 누구더라? 볼이 지나갔는데 완전히 그것은 부러뜨리려고 갖다가 얹어버리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그 방송에다가 저래서는 안 된다고 야단을 쳤어요. 그게 어떻게 그 동업자 정신을 갖고 합니까?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지도자와 선수들의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 때는 히딩크처럼 그렇게 말을 예쁘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상품을 팔려면 퍼블리시티하기 위한 그런 자기의 훈련이 필요해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준비를 하고 게임이 끝나면 카메라 앞에 서거나 신문 기자들 앞에 오면 명언은 하지 못하더라도 지면은 선수들에게 책임 돌리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바로 한국 축구는 K리그가 활성화되고 축구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축구협회도 변해야 되고 미디어도 변해야 되고 팬들도 의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연맹, 구단, 자생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지도자와 선수 의식. 제가 중요한 방송 때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중계 방송할 때 보면 감독이 만났던 이런 얘기 합니다라고 제시를 해주잖아요. 오늘 경기 뭐 준비를 했는데 어떤 뭐 준비를 했습니까? 신이야 말 잘하는데 알아서 해.
그래도 뭐 마지막 미팅 때 뭐 강조한 얘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 평소 하던 대로 하라고 그랬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히딩크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딩크는 대단한 사람. 히딩크는 유럽에서는 감독을 헤드코치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메이저라고 그러죠. 경영도 알죠. 그러니까 미디어 아주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와 관계에서 자, 지도자와 선수 의식 중에 또 바뀔 게 뭐예요? 감독과 선수 관계는 어떻게 돼? 종속적인 관계죠. 이 새끼 너 말 안 들으면 너 게임 안 뛰켜? 너 이적할 때 이적 동의서 안 보내? 죽여버려? 히딩크는 맨 처음에 한 게 뭡니까? 거래를 하기 시작했죠. 야, 한국 정부에서 나는 16강 가면 이만큼의 보너스를 나는 받는다. 니네들도 군대도 안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너스 받지 않느냐? 그러면 너와 내가 컨센서스를 이뤄야 될 게 뭐냐? 빅토리다 이게 빅토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동의를 해다오. 과거의 명성은 지나간 성적일 뿐이고 지금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최상의 컨디션이 있는 선수를 나는 뽑아 쓰겠다. 그 바로 거래에서 성적이 거기서 성공한 것이 바로 월드컵 성공의 주 요인입니다. 제가 히딩크를 만나보고 히딩크 리더십 책을 월드컵 전에 쓴 거 아닙니까? 나는 히딩크를 만나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장사꾼입니다. 정말로 장사꾼이에요. 히딩크 같은 사람 난 진짜 데려다 협회 행정시키면 나는 한국 축구를 확 바뀔 거로 봐요. 감독은 국부적인 문제고. 이제는 선수들, 지도자들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구단 관계자들이 만나면 뭔지 압니까? 시즌 앞두고 선수들 사인회 보내달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게. 피곤해서 이기지는 못한다 이게. 그러니까 막 구단 관계자는 머리를. 자, 이렇게 우리가 되면 협회 입장에서 보면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프로축구 행정, 그다음에 신생팀 공약했듯이 창단을 시장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기회 될 겁니다. 구단은 경영 실적을 호조를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스타 선수들 좀 더 연장시켜서 뛸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예상 가능한 것을 마케팅 전략을 짤 수가 있다. 팬 입장에서 보면 건전한 여가 문화가 조성이 되고 양질의 축구 경기 관람 기회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듯이 팬들이 늘어날 거거든요. 미디어는 텔레비전 중계 기회가 확대되고 언론 매체 보도 기회가 확대되고 축구의 상업적인 가치가 궁극적으로 커질 수 있다. 한국축구연구소는 새로운 축구 문화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발표는 대충 이 정도로 지난번에 미디어들을 통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